그래서 이 책의 그 가장 큰 어떤 의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메시지는 사마천은 왜 사망을 삭제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1장 기전체 역사서의 탄생, 역사서의 형식, 사마천의 큰 고민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은 중국 고대사는 동이족의 역사다라고, 3장은 오제를 찾아서, 그리고 4장은 하운주 3대 시조들, 그리고 5장은 사기 세가의 세계라고 해서 동이족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의 어떤 뿌리 조상의 관점에서 이 사마천 사기를 다시 보고 그거를 해설, 또 주관을 가지고 해설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 열고 뭐 26 뭐 이렇게 숫자를 써놨거든요. 그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시고 나중에 한번 제가 PPT는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의 역사는 만들어진 것이다. 화하족의 중국 민족사를 탄생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와 하화족이 나오거든요. 하화족.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화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화족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족의 별칭은 하화라고 하기도 하고 화하, 비슷한가요 발음이? 예. 한족의 별칭, 중국 고대 3대 왕조의 하에 빛날 화자를 붙인 말이다. 그리고 또 제하라고 해서 주나라 때 자신들의 족속을 제하, 모든 하라 부르며 동이족과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한족들은 하나라에서 하를 따고, 이 화는 어디서 왔냐면 화산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거기가 이제 그 부분이 시안시, 서안시 오른쪽에 화산이 있습니다. 그 오악 중에서 서쪽의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산에서 화를 따서 자신들은 하화족이라고 지칭했지만 하나라 때는 화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라 때는 화의 개념이 없었다. 화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용례는 진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주족들은 자기들이 사는 하락 지구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면서 중의 개념으로 차용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중국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락지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는 황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락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낙양을 얘기합니다. 락은 낙양.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고 그것이 꺾이는 부분에서 바로 낙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나라 사람들이 천하지중이라고 해서, 천하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 때부터 자신들을 중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나라의 지도를 보면 주족들은 온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중원의 중심으로 만든 후에 하락지구를 중국으로 인식하면서 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주나라 때부터 중국의 개념이 생겨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화이관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정착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사마천이 조물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중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랬잖아요. 조물주다 그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항우를 본기에 넣고 공자를 공자세가에 넣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실체가 없었던, 한족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었던 한족을 만들고 그 한족들의 중국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든 한족들의 천하사가 바로 사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네요, 마지막에. 자, 사기는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 즉 하화족의 역사로 바꾼 대표적인 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마천은 왜 사망을 지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마천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오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망을 지운 거죠. 사망을 지웠는데요, 실제로 이 사망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천황, 지황, 태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삼황에 대해서는 빼고 복희신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어떤 사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사망은 복희신농은 고정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서 제왕세기 복희신농 황제, 그리고 사기 세근에서 보면 복희신농 여와, 그리고 상서대전 풍속통이 등에서는 복희신농 수인,
그리고 복희, 신농, 추균, 복희, 신농, 공공이라고 해서 복희와 신농은 바꿀 수 없는 그 불변의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황제, 여와, 수인, 추균, 공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일까? 아니면은 왜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보겠지만 원래 사망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고정된 것을 왜곡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덕일의 신주사기에서는 사망의 시작이 태오복희씨이기 때문에 사망부터 사기를 기술하면 한족의 중국사가 아니라 동이족의 중국사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삭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오복희씨는 동이족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이 사망지수, 사망의 머리는 바로 태오복희씨인데요. 중국 역대 제왕록에 보면 동이족이라고 나오죠. 동이족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고대 동이족이다. 태오복희의 성은 풍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형 같은 경우에도 태오복희 씨가 동이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양 중국사에는 복희 씨는 고대 동이족의 이름난 수령으로 태호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은 풍으로 전한다. 150년간 재위했고 진에서 죽고 회양성 북쪽 삼리 지점에서 장사 지냈다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박물관에 가보면 태호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이족적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이족의 수령이라고 하는 거죠. The leader of 동이 트라이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동성 남부 임기시에 보면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웠어요. 2014년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여기서 편찬한 도설동이라고 하는 뭐 도록 같은 거죠. 동이영웅이라는 항목에서 네 군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태오복희 씨, 소호금천 씨, 치우 그리고 순 이렇게 네 명을 세우고 있는데 보시면 이 동이문화박물관을 들어갈 때 보면은 맨 왼쪽에 태오복희 씨 그리고 그 옆에 소호금천 씨 그리고 그 건너편에 치우천왕 그리고 제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박물관에서 동상까지 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확정인 거죠. 태오복희 씨는 동이족이다라고 중국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조에 보면 사망의 첫 번째 복희는 동이족이다. 이 소제목도 타이틀도 이렇게 달았죠. 사망의 첫 번째 복희는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죠. 구체적인 건 환단고기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5700년 전 배달국의 5대 환웅인 태의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요 성은 풍시요 이름은 방아이며 호는 태호요 크게 밝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바로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운 거죠. 사마천이 이렇게 복희를 삭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천은 이 태오복희 씨를 다루지 않고 오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태오복희 씨를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태오복희 씨의 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풍씨 성인데요. 태오복희 씨의 성은 풍이다. 고대 동이족이다. 그리고 춘추자전 주를 보면 두의 주 태오복희 씨 풍성지조 풍성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하 9년제에 이르기를 복주 경릉 현성은 본래 옛 풍성으로 옛 풍국 즉 풍씨의 나라였다. 풍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국. 이 풍씨가 지역을 씨로 한 것은 삼분이란 책에는 풍으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에 풍씨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풍산에서 살게 되어서 성을 풍씨라고 하였다. 또는 배달동방 구이족 가운데 풍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풍씨라고 하였다. 이건 거꾸로라고 봅니다. 태오복희 씨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후예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제 풍이족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신시발리에 발길이라는 선이 있었다. 그는 태호와 함께 동문수학한 사람이다. 그는 이미 도를 깨우친 사람으로 방저와 풍산을 오가며 백성들에게 명성과 영화를 얻었다라고 해서 풍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사략 언해라고 합니다. 언해는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풍성 이립이라고 나옵니다. 개풍성 이립.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는 강성이요 인신 우두이니 개풍성 이립이다. 풍성을 계승했다. 풍시성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강시라고 하는 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고금 성시 사전에 보면 신농은 강수에서 살았다. 성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염제는 강수에서 태어났다. 이것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이 강수에 살면서 이로써 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씨를 계승해서 강씨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45쪽에 보면 황제 이전에 신농씨의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오제본계는 황제부터를 다루지만 신농씨가 쇠약하여 라고 하는 구절로 이렇게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농씨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농씨의 세상을 언급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신농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제 지워 나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사망에는 이 복희 신농씨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염제 신농씨는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염제는 소전지자다. 이제 환단고기를 제외하고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회남자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염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에는 웅시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안부련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이 소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태백일사에는 소전이 안부련 환웅에게 명을 받고 그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부련 환웅의 명을 받는 분이다. 그런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웅시족에서 갈려 나갔다. 그래서 소전은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며 웅시족 출신이다. 소전은 안부련 환웅의 신하이자 유흥국의 군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농은 소전씨 아들이고 소전은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제 신농씨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아마 정경희 교수가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강수에 안착한 소전씨에게서 난 아들이 신농씨이다. 후대의 중국 기록에 신농씨가 우두인신의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것은 그가 환웅의 우가 고시씨의 후예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씨의 후손이라고 하는 환단고기의 어떤 기록을 보고서 추정을 하는 거죠. 환웅의 우가 고시씨의 후예였기 때문에 우두인신으로 이렇게 모습을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농씨의 후손으로 강태공이 5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태공은 당연히 동이지사, 여시춘추에 보면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사기 제태공세가 이 뒷부분에 있는데요. 동해상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해상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공망 여상은 동해 바닷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주에 보면 여시춘추에는 동해의 땅이라고, 이 동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동해의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해란 산동반도 동쪽의 바다, 즉 우리의 서해를 뜻한다. 이는 전국시대 때 산동반도 북쪽의 땅을 동이족의 땅으로 여겼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태공이 있고요. 또 문왕, 강태공의 보필로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과 무왕도 동이족 출신이다. 문왕의 성 역시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쓴다는 점에서 동이족이다. 이렇게 이덕유 교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왕의 성씨가 성희, 여자 여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쓴다는 점에서 동이족이다라고 해서 우리 성씨에는 여자 여자 부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막 50페이지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공, 강상이 동이족이라면,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명확한 강태공이 동이족이라는 것이 명확하니까요. 동이족이라면 그 시조인 신농씨 역시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면 신농씨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뿔이 있거나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농유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방 사진을 보면 신농유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제 강태공 사당을 찾았죠. 산동성에 있는
강태공 사당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방명록을 적으면서 선조의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천은 태호복희 씨와 염제 신농 씨, 그러니까 사망을 삭제했으니까요. 태호복희 씨와 염제 신농 씨를 삭제했다. 사망부터 인정하면 동이족에서 시작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 신농 씨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황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제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황제를 오제의 첫 머리로서 가져가서 이제 황제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중국사를 오제본기로 시작했다. 사망본기는 아예 없애고 오제본기로 시작해서 1대 황제, 2대 제전욱, 그리고 3대 제곡, 그리고 4대 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순이죠. 제요, 그 다음에 5대 제순 순서로 오제를 기록했다. 중국사의 시작을 연 첫 번째 군주가 바로 황제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설정한 오제 및 하운주 시조 계보도를 갖다가 이렇게 도표로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사마천이 설정한 오제 및 하운주 시조 계보도는 전 세계 최초로 작성한 계보도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환단고기 역주본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먼저 나왔죠. 황제, 전욱, 곡, 요, 순의 오제는,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 표시를 했는데요. 1번 황제, 2번 제전욱, 그 다음에 3번 제곡, 그 다음에 4번 제요, 그 다음에 제순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라의 시조 6번 우, 그 다음에 7번 설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은나라의 시조죠. 그래서 황제, 전욱, 곡, 요, 순의 오제는 물론 하은주 3대의 시조가 모두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다. 순을 동이족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동이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에 제전욱, 전욱 고향도 동이족이 되겠죠. 그 위로 올라가서 황제까지, 황제도 동이족이구나. 이 시조의 어떤 계보도만 보더라도 사실 모두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계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 역주본에 도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 도표에 큰 도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황제 헌원 부분에서부터 이제 잘랐는데요. 그걸 가져와 보면 거의 비슷하죠. 이제 제왕세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기 제왕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황제 헌원이 있고요, 우측에. 그다음에 황제 헌원의 아들이 소호금천 씨, 그다음에 창의가 있다. 소호금천 씨 이름이 이제 현효잖아요. 그래서 현효가 있고 창의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계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